작품은 정극인의 상춘곡이야. 이것도 문학사적 의의가 중요한데 최초의 가사 작품이지. 정극인이라는 사람은 호가 불우헌인데 불우헌 집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 상춘곡인데, 상춘이란 말은 원래 보통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상춘객이라는 게 있어. 상춘객. 이게 뭐냐면 겨울 지나고 봄이 됐을 때 봄을 즐기러 나가는 사람을 상춘객, 나그네 객자를 써가지고 상춘객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춘에 해당되는 거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상춘과 같은 의미가 완상이란 말이 있는데, 완상은 즐긴다는 뜻이야. 알았지? 결국 봄이 됐어. 계절이 봄이 되니까 봄 경치를 즐기러 나온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중간에 뭐 고전문학에 술이 나오면 풍류라고 하는데, 역시 술이 나와서 풍류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앞에 강호사시가처럼 안분지족의 내용도 함께 나온단 말이야. 여기 지금 정극인 작가는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연에서 봄이 왔고 봄을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속세를 떠난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에 의해서 그 자연으로 왔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첫 부분에 나오는데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달라진 봄 경치의 생동감을 즐기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상춘곡의 내용이야. 그럼 봄이 왔다 그러면 경치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시각적이니까 역시 감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답게 다양한 표현도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중간에 고사를 할 것도 없지만 무릉도원 같은 도연명의 도화 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에 관련된 고사도 인용하고 있어. 그건 다 전부 다 자기가 지금 자연 속에 들어왔는데 이 자연이 아름답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고사를 인용한 거야. 그 다음에 보통 은일지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 은거하며 지내는 사대부, 그 다음에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사대부를 말하는 은일지사의 모습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자, 본문 볼게. 가사는 시조가 분량이 한없이 늘어난 게 가사야. 그러니까 사음보라는 건 똑같고요. 시조처럼 강호사시가도 사음보지만 얘도 사음보고요. 얘는 특히 가사 같은 경우에는 사음보 연속체라는 말을 붙여. 그러니까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그렇게 길지 않은 가사야. 자, 시작합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잡아.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사음보 맞잖아, 그지? 그러면 엊그제는 별로 오랜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겨울이었다가 지금 새봄이 된 거야. 도화, 행화, 복숭아꽃, 살구꽃을 도화라고 하고 행화는 살구꽃이라고 하는 거야. 석양리에 피어있고, 리라고 그랬잖아. 표리, 속이라는 얘기야. 속 알았니? 석양 속에 피어있고 이런 뜻이야.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어있는데 석양 속에 피어있대.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지? 시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붉은 노을 속에 도화꽃, 행화꽃, 도화행화가 피어있단 말이야. 도화행화 언제 피는데? 봄이란 말이지. 대구법도 쓰였어. 여기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이것도 역시 녹양, 푸른 버드나무, 방초, 푸른 풀,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봄이 되니까 있잖아. 푸른 버드나무가 푸르르고 풀들이 푸르러. 그런데 새우 중이라 했잖아. 새우가 뭐야? 가랑비야, 가랑비. 가는 비란 말이야. 알았니? 새우 중에 푸르도다. 당연하겠지. 왜? 비가 왔어. 깨끗하게 씻겼어. 그러니까 푸른색이 더 돋보이겠지. 그런 얘기야. 여기도 역시 대구법은 위에서 쓰였고, 여기까지 대구법이라고 해도 두 줄을 묶어봐. 도화행화는, 독양방초는 이게 짝이 되는 대구야. 알았지? 물론 글자 수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맞는 걸로 칠게. 그래서 비어있고 푸르도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짝이 맞는 대구법이다. 자, 얼마나 새우종에 푸르냐면 칼로 마라라는 뜻은 재단한다는 거야. 칼로 옷감을 자르는 걸 말다라고 하거든. 마름질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칼로 재단해 놓은 건가 아니면 붓으로 그려낸 건가, 무지하게 선명해, 무지하게 아름다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기한 어떤 재주,
이게 바로 물물마다 사물 하나하나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는 원더풀이야. 굉장하기도 굉장하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 멋지기도 멋지구나.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봄 경치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네. 맞았죠. 수풀에 우는 새는 자, 봄이 왔어. 춘기, 봄 기운을 못 내겨.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지 못하니까 막 입으로 막 새가 울면서 소리를 내겠지, 그지? 소리마다 교태, 아양을 떠는구나. 무라일체, 여기 물은 자연이고 아는 인간이지. 화자하고 자연이 하나가 됐다는 말을 무라일체라고 하고요. 흥이에 달을 쏘냐? 자, 봄이 왔으니까 사물도 봄 기운 충만하지. 나도 인간도 봄 기운 충만하지. 둘 다 똑같다는 얘기를 흥이에 달을 쏘냐 다 똑같지요. 소리적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야. 다르지 않다. 시비에 걸어다녀 보고 정자에 앉아봤다. 정자가 나왔네. 공간 첫 번째 나왔어. 물론 앞부분에서는 초가집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생략된 부분이니까 중간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여기 첫 번째 공간은 정자라고 할게요. 정자에 앉아보니 자 시비에 정자에 걸어보고 앉아보니 대구법이야. 소요 음영 자 소요한다는 게 이제 특별한 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음영은 흥얼흥얼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흥얼흥얼 되겠지, 그지? 산일은 산속의 생활을 말하는 거야. 적적한데 그래 적적하다는 얘기야. 한가하다는 뜻으로 해석할게.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 참맛 진짜 좋은 거 이런 거야. 이렇게 소요음영하며 산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데 이 한가로운 가운데 참맛을 알리 없이 나밖에 없다 혼자로다. 이게 바로 자부심이지. 이렇게 한가할 때 즐기고 있는 이 참된 맛은 나밖에 몰라라고 스스로 이 산속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거 즐거운 거를 아무도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 자부심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거야.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까지 산수 아까 나온 대유법이야. 자연 봄이 됐으니까 이제 산수 구경 가자스라 스라는 청명이니까 가자꾸나 그런 뜻이야. 자 답청 원래는 이거 잔디밟기라고 하는데 봄이 되면 이제 나가서 잔디를 막 밟는 거지. 답청일랑은 오늘하고 욕기 목욕일랑 내일 하세요. 옛날엔 그래도 아무래도 자주 씻지를 못했기 때문에 봄이 됐으니까 이제 몸을 씻는 게 목욕하는 게 욕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은 답청 잔디 밟고 내일은 목욕하세. 아침에 산나물 캐고 채산하고 저녁엔 낚시질 하세라고 돼 있네. 요 두 줄 한번 묶어볼래? 답청일랑 오늘하고부터 쭉 해서 저녁에 조수하세. 묶으면 이거는 대구법이고 또 열거법이야. 왜냐면 자 답청, 욕기, 채산, 조수 모두 다 하는 일들이잖아, 그지? 봄이 됐으니까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니까 열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풍류 나온다. 갓겨일이 익은 술은 술 나왔으니까 풍류라고 갈건으로 걸어놓고 받쳐놓고 걸러낸단 말이야. 옛날에는 막 이게 술을 담그면 이런 천으로다가 걸러내는 거야. 채로 걸리는 것처럼 그게 갈건으로 쓴 거지. 갈건은 삼배 같은 건데 막 꺼끌꺼끌한 거야. 구멍 뻥뻥 뚫린 거. 거기다가 쫙 부으면 거기에 찌꺼기가 남고 밑으로 술이 쫙 떨어지겠지. 그러면 풍류가 뭐냐면 꽃나무 가지 꺾고 수 놓고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꽃나무 가지 꺾으면서 한 잔 먹으면 하나 또 한 잔 먹으면 하나 꺾는 거야. 안 하니? 그럼 나중에 내가 몇 잔 먹었지? 세 번 뛰었네? 그러면 3잔 먹었네. 이게 풍류지 뭐야. 멋이란 말이야. 안 하니? 그냥 막 술을 퍼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를 세어가면서 꽃나무 가지 꺾으면서 술잔을 기울이겠다. 풍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화풍이 건듯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자 따뜻한 봄바람이 건뜻이란 말은 문득 혹은 잠깐이라고 할게. 화풍이 잠깐 불어 녹수 푸른 물을 건너오니 자 그 다음에 대꾸 나오고 멋지지. 청양 맑은 향기는 자 술잔에 떨어지고 낙홍 붉은 노을이라고 할게. 내 옷에 떨어진다. 멋있잖아. 풍류가 바로 이런 거지. 대구법이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 맑은 향기는 술잔에 떨어지고 후각 낙홍 붉은 노을은 내 옷에 진다. 시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자연이 나고 내가 자연이니까 무라일체 경지. 노을과 붉은 노을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어. 무라일체 경지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준중 술독 비었거든 나에게 날다려 나에게 아뢰어라. 술 항아리가 비었습니다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소동 아에더로 주가에 가서 술을 물어. 자, 소동이라는 얘기는 옆에서 시중 드는 아이거든. 걔 데리고 가가지고 주막에 가가지고 자 술 있소라고 술을 물어. 자, 술을 산 다음에 어른은 막대기 짚고, 여기서는 내가 어른이겠지. 소동 아에는 술통을 메고 미음 완보. 미음은 큰 소리가 아니야. 응어롱얼 되는 거. 아까 소요음용하고 비슷한 거야. 완보는 느릿느릿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공간 또 나왔네. 아까 정자가 나왔고 여기 또 다른 공간에 시냇가에 하라니 혼자 앉아. 명사. 여기서 밝을 명자를 썼네. 밝은 모래라고 그랬는데 이게 맑은 물이 있는 시냇가니까 아주 하얀 모래, 맑은 물에 술잔을 씻어 부어 들고. 자, 술잔을 씻었어.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그러니까 술잔을 씻어가지고 술을 싹 부었어.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그때 보니까 푸른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거기 둥둥 떠오는 게 뭔데? 그랬더니 복숭아꽃 도화로다. 그랬더니 무릉이 가깝도다. 저기서 떠오는 곳이 바로 그 도연명이 말했던 고사인용 무릉도원 이상향이 아니겠는가? 무릉이 가깝도다. 저 산이 바로 거기가 바로 무릉도원을 말하는 거야. 무릉도원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이게 중간에 잘려가지고 나왔는데 뒤에 가면 뭐 공명도 꺼리고 부기도 꺼리고 뭐 그런 얘기 나와. 서박한 양반사대부의 자연 속에 살아가는 즐거운 만족감을 노래한 부분이 뒤에 나오거든. 근데 이게 앞하고 뒤가 다 잘려 있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봐봐. 색채가 대비되는 것이 나오지. 그지? 본 풍경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게 감각적 표현이야. 색채 대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 경치는 누가 만들었다 그랬지? 조화신공. 조물주의 아주 신기한 어떤 재주.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혼사롭다. 그럼 자연의 경치를 누가 만들었다고? 조화신공이니까 조물주가 되겠지. 그지? 고사 인용 아까 나왔던 무릉이 나온 게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고, 술 나왔어. 그러면 풍류. 술 나왔어. 흥취라고 하는 거. 흥취. 흥경. 자, 그 다음 공간의 이동은 정자가 제일 처음에 나왔고 마지막에 여기에서는 시냇가에서 끝난 거야. 근데 나중에는 봉우리 위에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야. 요거는 빠졌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서리적 표현이 나오는데 중간이 아니라 무라일체언이 흥이야 다를 소냐? 다르지 않다. 자연이건 인간이건 자연은 봄이 됐으니까 흥겹고 그런 봄의 경치를 즐기고 있는 인간도 흥겹고 그러니까 둘 다 흥겨움이니까 흥이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지? 업된 거야. 업된 거야. 그 다음에 감정이입인데 감정이입 아까 선생님이 빠뜨린 부분인데 자 거기 봐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롭다. 찾아봐. 찾았어? 자 여기 중요한 거 선생님이 아까 빠뜨렸는데 여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야. 감정이입. 얘네들은 그냥 우는 거지. 얘네들이 무슨 교태를 부린다 이건 아니야. 알았어?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어디냐면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롭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음수율이 깨졌다는 거야. 사음보가 아니야. 지금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롭다. 유분보가 돼버렸잖아. 음수율 깨진 부분은 여기고요. 우는 새 얘는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다. 자, 그 빠뜨린 거 내가 보충해서 지금 까먹지 마. 오히려 더 중요한 걸 나중에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감정이입까지 했고 대꾸법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왜냐면 사음보 연속체니까 짝이 맞는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 시조건 가사건 대꾸법은 기본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도노법이라고 있는 게 도노법이 뭐냐면 누군가를 부르는 거거든. 여기서 부르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이봐 이웃들 요거야. 알았니? 요게 도노법.
대상을 부르는 거야. 도노란 말이 부른다는 얘기를 의미를 하는 거야. 물론 사람한테 부를 수도 있고 사물한테도 부를 수도 있어. 여기는 사람들한테 부른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소라소라 푸른 소라, 그게 소나무한테 부른 거란 말이야. 이게 도노법이고 여기는 이봐 이웃들아, 이 부분이 도노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여기서 한자성어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건 무라일체,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 이런 걸 다른 한자성어로 한다면 무라일체, 물심일려, 주객일체, 혼연일체, 자연과의 동화,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강호가도라고 하면 맞아 틀려? 맞지요. 자연 속에서 뭐 이렇게 만족하고 안민낙도 하고 안문지족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강호가도, 강호사시사도 강호가도, 걔는 시조의 원류고 얘도 강호가도, 가사의 원류고. 알았니?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상춘이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 완상이란 말이 있어. 정치를 완상한다, 이 말이 상춘하고 똑같은 거야. 주제가 봄의 완상이거든. 봄을 즐기는 거야, 완상. 알았니? 한자성어 다른 거 안문지족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일지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숨어 사는 자연 속에 은거해서 살아가는 선비를 은일지사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게 뭘까 그러면 한중진미, 요거는 은일지사가 느낄 수 있는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멋이거든. 그러니까 은일지사가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 있는 구절은 뭘까요? 그러면 한중진미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앞뒤가 잘려서 그런데 수능 특강에 나온 상춘곡의 내용이야. 알았지?